유비의 인척이며 후원자 미축. 삼국시대에 군웅으로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용맹한 장수와 병사들이 필요하지만 이들을 먹이고 입히기 위해서는 반드시 많은 재물이 필수적입니다. 미축은 유비가 가장 어려웠던 시기에 전력을 다해 투자하며 지원했습니다. 여동생 미부인을 유비와 혼인시키고 2,000명의 하인으로 병력을 보충하고 군자금을 지원한 것입니다. 아낌없는 지원으로 유비의 재기를 가능하게 하는 공을 세웠지만 촉에서 미축은 구설수 하나 없는 깨끗한 처신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여동생 미부인이 자식도 없이 죽고 동생 미방이 오나라에 투항하는 배신으로 유비의 의형제에 관우가 전사하면서 부끄러움을 느끼고 스스로 자신을 결박하여 죄를 청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유비는 미축의 헌신을 기억하며 용서했지만 미축 스스로 자책하며 1년 만에 죽었습니다. 정사의 아들 미위, 손자 미조, 3대가 모두 활쏘기와 말타기에 뛰어났다고 하니 이 모두는 가문의 재력이 뒷받침되어 가능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미조는 훗날 진나라에서 황제의 친위대인 정예부대 호표기의 지휘관인 호기감이 되었습니다. 미축은 조조의 목숨을 구해준 공을 세웠으나 젊은 조비에게 인색했다가 죽을 뻔한 위기를 겪은 위의 조홍과 주유의 지원 요청에 재산의 절반을 후원한 오의 대도독 노숙과 더불어 삼국지 3대 부호의 선두를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정사 미축전에서 인용한 수신기에는 미축의 인품과 화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미축이 낙양에서 서주로 귀가하는 도중에 한 여인이 수레에 동승하기를 청했습니다. 미축은 기꺼이 허락하면서도 가는 내내 한 번도 자세를 흐트리지 않고 올곧게 처신하자 이 동승한 여인은 미축의 바른 성품에 감탄하면서 나는 천사로 지금 동해에 있는 미축의 집을 불태우러 가는 화성 덕군인데 그대가 수레를 태워준 데 감사하여 미리 알려주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미축이 불을 내지 말아달라 부탁했지만 그것은 불가하고 다만 자신이 천천히 갈 테니 빨리 도착하여 대비하라고 일러주었습니다. 미축은 서둘러 집안의 재물을 옮기고 불티를 모두 제거했지만 화성 덕군의 예언처럼 큰 불이 일어나 집이 몽땅 타버렸고 큰 깨달음을 얻은 미축이 자신의 재물로 가난한 백성들을 구휼하였고 이에 백성들의 민심을 얻었다고 합니다. 미축의 첫 번째 주군은 서주의 도겸이었습니다. 미축의 근거지인 동해군 구현은 도겸이 다스리는 지역이었고 당시 고령인이 1만 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이 지역은 춘추 전국 시대에는 제나라 지역이었는데 춘추 이전에는 민간이 소금 매매를 하였으나 관중은 재상으로 있으면서 제황공에게 관산해라는 계책을 건의했습니다. 정부가 산의 철과 바다의 소금을 독점하는 정책입니다. 관중은 소금은 사람이 반드시 먹어야 하는 것인데 제나라는 소금을 생산하기 쉬우니 조정이 소금을 독점하여 생산, 판매, 유통하게 된다면 판매를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제나라는 관중의 정책으로 제황공이 춘추시대 5패의 선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유비의 의제 관우도 산서성 하동군에서 소금 밀매업을 하다 의협심에 소금 상인을 죽이고 유주로 도망쳐 유비, 장비를 만났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삼국시대 초기는 원소와 원솔이 양강체제로 패권을 다투는 시기였습니다. 조조는 원소 진영의 선봉장에 속하였고 원솔은 원소와 앙숙인 공선찬과 연합하며 선견을 휘하에 두었습니다. 당시 서주태수 도겸은 조조와 좋은 관계를 맺고자 조조의 아버지 조숭이 서주를 지날 때 호위병을 파견해 주었지만 황건적 출신의 장계는 부하들과 조숭의 일가를 사륙하고 도망쳤습니다. 호위가 비극으로 결말이 난 것입니다. 조조는 보수설한을 외치며 아버지의 복수를 명분으로 서주를 쳐들어가는 위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서주 대학살의 위기에서 미축은 당시 별가종사라는 비서실장격인 임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도겸은 구원병을 보내줄 세력을 구하기 위해 미축을 사신으로 파견했습니다. 서쪽에서 조조가 쳐들어오고 남쪽은 별다른 세력가가 없고 동쪽은 황해바다, 북쪽인 청주에는 공자의 자손인 공룡이 있었습니다. 공룡은 별다른 힘이 없었지만 공룡 곁에 유비 삼형제가 있다가 과감하게 도겸을 지원하려 나섰습니다. 유비의 사형인 공선창과 조조의 후원자인 원소는 적대 관계였기에 가능한 상황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유비는 목숨을 걸고 도겸을 지원했고 조조는 물러났습니다. 병들고 노쇠한 도겸은 난세를 맞이하여 자신의 유약한 자식들보다는 인덕이 있는 유비에게 서주를 넘겨주려고 하였고 당시 서주를 대표하여 도겸의 관인을 전달하는 역할을 미축이 맡았습니다. 190년 이제 새로이 서주를 침공해온 원수를 맞아 유비가 싸우는 사이 유비의 도움을 받던 여포가 배신하면서 유비는 처자식마저 여포에게 빼앗긴 채 근거지를 상실하게 됩니다. 유비는 집도 절도 잃고 위기일발의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 대대로 서주에서 유비를 지켜본 미축은 자신의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유비의 인척이자 후원자로 등장합니다. 여동생을 유비에게 시집 보내면서 지원한 2,000명의 병력은 유비가 여포와 화해할 당시 병력 1만 명의 5분의 1에 달하는 규모였습니다. 이때부터 유비와 미축은 운명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이후 유비가 조조와 협력하여 여포를 무찌른 뒤 미축은 조조에 의해 서주 지역의 태수에 오르고 동생 미방도 조조에게 관직을 제수받습니다. 하지만 유비가 헌제에게서 조조를 주살하라는 옥대를 받고 서주로 돌아오자 미축과 미방 형제는 조조를 버리고 방랑자인 유비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유비는 어린 시절부터 호의적인 지원자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유홍을 일찍 여의고 어머니와 집신을 엮고 생계를 이어가는 상황이었지만 집안 어른인 유원기가 아내의 반대를 무릅쓰고 아들 유덕연과 함께 유비를 대학자 노숙에게 보내는 유학 비용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황건적 토벌이 명분으로 유비가 거병할 때는 중산이 큰 상인이던 장세평과 소쌍이 유비의 물주가 되어 주었습니다. 또 서주에서 원술과 여포의 양면 공격으로 근거지를 잃어버릴 위기를 미축의 도움으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정사에는 없지만 삼국지 연의에서는 미부인이 조조가 형주를 쳐들어올 때 아두를 조자룡에게 부탁하며 우물에 투신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촉소 열전에서는 유비의 부인으로 감황우전과 목황우전만 있고 후주 유선의 친어머니인 감부인과 훗날 유비의 황후가 되어 해릉에 합장된 목황후만이 정식으로 대접받고 있지만 실제상으로는 미부인이 감부인보다 더 서열이 높았을 것은 당시 정황상 분명해 보입니다. 유비의 초기 민병대 시절의 창업 공시는 무장으로는 관우, 장비가 있고 문관으로는 젊은 시절 고향 친구인 간우, 서주의 부호 미축, 교섭 담당이 손건 등 감미선 3인방이 고생을 함께 했는데 이 3명은 제갈량에 비해 확실히 존재감이 부족하지만 유비의 처남이자 대주주인 미축은 서열상으로 제갈량보다 더 높게 우대받았습니다. 미축은 지휘 능력은 부족하여 병권은 없었으나 미축에게 내린 상이나 총애는 비길만한 사람이 없었다고 할 정도의 우대를 받았습니다. 정사 선주전에는 유비가 유장에게서 익주를 차지하면서 제갈량이 보좌를 맡고 법정이 책사를, 허정, 미축, 간홍은 귀빈 대접을 받았다고 기록되었습니다. 하지만 유비가 훗날 조조를 물리치고 한중하게 오르면서 황제인 헌제에게 올리는 표에 등장하는 신하들의 서열에는 마초, 허정, 방위, 사원, 제갈량, 관우, 장비, 황충, 뇌공, 법정, 이염 등의 순서에 미축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절 간홍과 송건은 이미 사망했지만 미축은 생존했던 시기로 미축이 빠진 이유는 불분명합니다. 이후 관우가 형주에서 북벌을 실시할 때 미축의 동생 미방은 남군 태수로 있었습니다. 이 자리는 관우의 직속 부하로 실질적으로 형주를 관리하는 중책이었지만 관우의 신뢰를 얻지 못했습니다. 당시 미방과 사인이 전력을 다하지 않아 분노한 관우가 돌아가면 죄를 엄히 다스릴 것이라고 하였고 그 원인은 여몽전 주석에서는 실화로 불이 나서 형주의 군수물자를 잃어버리는 일로 관우가 질책하자 이를 두려워한 미방이 손건과 내통했다고 했습니다. 미방이 투항하면서 후방을 기습한 오나라에 관우는 전사하였고 미방은 투항한 오나라에서 하제의 부장이 되어 오나라 모반자들을 토벌하는 아이러니한 역할을 맡아 오나라 장수 진종이 위로 귀순했을 때 진종 토벌이 임무를 맡았습니다. 하지만 위를 배신한 우금과 촉을 배신한 미방은 조롱받는 신세가 되었고 오나라 중신 우금에게서도 수모를 당했다고 합니다. 동생인 미방이 배신하자 미축은 스스로를 결박하고 죄를 자청했는데 유비의 위로를 받았지만 1년 만에
부끄러움 속에 죽었습니다.